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요게 품번 4번이죠. 3번이 커버였을 거예요. 3번.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 영상 시작할 때 3번은 문제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건 부수적으로 더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문제 처음에 소개할 때 이제 문제로 이제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5번이 나오는 걸 가정을 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3번 커버가 먼저겠지만 4번을 먼저 할 거고, 3번 커버는 제일 마지막에 부수적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은 이제 V벨트 풀리 기본 투상은 이제 전체 부품 다 했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V벨트 풀리에 우리가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서 특수 투상을 적용을 해야겠죠. 특수 투상을 적용하는 거, 뭘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이제 물론 기본 투상으로 끝날 때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특수 투상의 적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뭘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느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손재도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제 특수 투상하는 건 손재도, 그리고 이제 이 V벨트 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제일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V벨트 풀리는 왜 쉬운 문제가 되냐면, 규격표만 볼 줄 알면 규격표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 있는 형태대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특수투상을 적용하는 것도 얘가 저 답지들 보시면 아시겠죠? V벨트 풀리가 다 한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형태가 다 똑같아요. 특수투상 적용되는 형태가. 그래가지고 그냥 V벨트 풀리 나오면 그냥 강사님들이 흔히 하는 방식으로, 야, V벨트 풀리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그려. 그걸 그대로 이제 외워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그런 이제 가장 쉬운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아마 V벨트 풀리가 될 겁니다. 얘는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되는 거를 제가 못 봐가지고, 기어는 이제, 기어도 좀 비슷한 형태인데, 기어는 좀 요거 말고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게 좀 있어요. 이제, 이게 V벨트 풀리가 속이 꽉 차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키움이 안 파져 있는 V벨트 풀리가 제가 나오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시중에 그런 풀리가, V벨트 풀리가 있나? 그건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V벨트 풀리는 항상 이렇게 가운데 구멍 뚫려 있고 축을 낄 수 있게 돼 있고 키움이 나 있는 형태. 이렇게고. 대신에 이제 기어 같은 경우는 축하고 일체로 가공이 돼 있는 이제 일체형 기어가 있죠. 그런 쪽은 약간 표현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V벨트 풀린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이제 거의 형태가 일치한다 라는 거고, 이제 제가 사전에 이제 준비를 좀 해놨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방향이 결국은 이제 여기서 방향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요 키움이거든요. 키움.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할 때 결국은 주투상도가 이제 이게 가장 형상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주투상도가 될 텐데, 주투상토를 이제 할 때 요 키움이 위로 올라간 형태.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지들을 보면 다 항상 저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선가 저 부분을 설명하는 그 강사님이 설명하는 그 강의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그때 그분의 설명을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V벨트 풀리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으면 키움이 기본적으로 위로 가는 방향으로 작성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위로 간 형태로 작성을 하세요라는 그 근거는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일반 강사님들 설명에서 좀 안타까운 거는, 그냥 답을 줘요. 답을 딱 줘놓고 이게 왜 이렇게 되라는 설명은 없어요. 제가 다른 학원에서 예전에 학원 강사할 때 다른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거기서 실패를 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학생들이 가장 답답한 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은 그 이유를 듣고 싶어 해요. 근데 강사님들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강의를 하신 강사님이 그 이유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확인할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확인할 근거는 없는데, 뭐 저는 좋게 생각을 하면 알고 계셨다, 단지 얘기를 안 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왜 얘기를 안 하냐 이거죠. 수업 시간이 모자라서? 그거 그냥 이유 한 번 더 붙이는 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키움이 위로 간 형태로
거의 대부분 해요. 거의 대부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키움을 가공을 할 때 가공 작업자가 이 위쪽 방향으로 올라오게 해서 가공을 해요.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툴이 그 공구가 저 가공되는 부분을 가려요. 그래서 가공 작업자가 제대로 가공되고 있는지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걸 위쪽으로 해놓으면 툴이 그 밑으로 들어가니까 저 홈 긁어내는 이제 홈 가공 툴이 밑에서 이제 그냥 쭉쭉쭉쭉 그냥 일자로 그냥 쭉쭉쭉 저기 긁어내는데 그게 툴이 구멍 안쪽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저 키움이 가공되고 있는 상태가 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가공되고 있는가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키움이 밑으로 내려가면 확인이 안 돼요. 그거는 일단 가공 작업자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제도 통칙에 가급적이면 가공 방향과 맞춰서 도면을 해줘라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상관은 없잖아요. 우리가 설계자 입장을 생각을 하면 저걸 뭐 위로 가게 그리든 밑으로 가게 그리든 뭔 상관이야. 어차피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으면 그냥 가공 작업자가 조금 보기 편하게 배려를 해주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설계자는 상관없으니까 가공 작업자를 배려해준다. 그런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위로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위로 가는 것만 있진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중간에 멈춤나사 구멍이 없잖아요. 예, 요 이제 요 풀리 요 잡아줘 구멍 쪽에 멈춤나사 구멍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요 부분이 좀 돌출돼 있고 멈춤나사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요렇게 못 놓쳐. 왜냐면 멈춤나사가 거의 대부분 90도 틀어져 가지고 어디 있냐면 이제 이쪽으로 나사가 날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 있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나 있다던가 나사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 있든가 아니면 뭐 이쪽에 나 있다던가 거의 그 대부분 90도 틀어져서 그렇게 나 있는데 저 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강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사가 이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있어야 나중에 치수 기입할 때 이쪽에서 이렇게 치수를 빼니까 요거를 옆으로 돌려버리죠. 옆으로 이렇게 돌려버리고 얘가 이제 위로 오게. 얘가 이제 위로 오는 상황으로. 그쵸. 그래서 90도 돌려가지고 놓는 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뭐 요런 형태로 논다든가. 그쵸. 아니면 이제 이런 형태로 논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근데 뭐 멈추나서 구멍이 없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설계자 입장에서는 이걸 이쪽으로 놓든 아래쪽으로 놓든 아니면 이쪽으로 놓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 가공 작업자가 보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도면을 만들어 주는 게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좋은 도면이다. 단지 이게 틀린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좀 웬만하면 가공 작업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좀 서운함을 느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 도면이 잘못됐다? 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찌됐든 이제 가공 작업자를 배려해 줄 수 있으면 배려해 주는 도면이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이겠죠. 뭐 어떻게 하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다음에 이거는 일단 배제하고요. 나중에 이제 요렇게 놓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다룰 거니까 동영상을 시킨다면 다른 기구하고 그때 이제 저 V벨트 풀리에 멈춤 나사가 있는 형태 그거를 할 때 그때 다루도록 하죠. 네, 그 부분은 저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투상을 적용을 할 건데 특수투상을 우리가 적용하는 기본적인 건 뭐예요? 손제도 개념을 생각하라.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손제도 할 때 손으로 이 수문선을 다 일일이 이렇게 땅땅땅땅 칼을 띄어가면서 그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힘든 일이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다 보니까 손제도 하는 사람들이 쓰쓴 게 뭐다? 이 수문선이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단면을 잘라주면, 그렇죠? 단면을 잘라주면 저걸 다 외형선으로 그려주면 되니까 이제 저 수문선들을 다 단면 처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V벨트 풀리 답안으로 나오는 게 전단면을 치죠. 전단면. 그렇죠? 전단면이라는 건 여기를 완전히 절반을 자, 이렇게 통으로 싹 다 이렇게 자른 형태. 그렇죠?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형태.
이 형태를 만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희한했어요. 손재도 할 때 과연 이렇게 전단면을 쳤을까? 자, 저는 이제 손재도도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손재도를 경험해본 사람인데, 자, 손재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 전단면을 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손재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건 절대 전단면을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전단면, 여기를 전단면을 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손재도의 룰하고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손재도 방식으로도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전단면도 칠 거고, 손재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그리냐, 그 두 가지도, 그거 두 가지를 다 이제 할 건데, 이 손재도 방식을 캐드로 넘어오면은 불편해요. 오히려 불편해져요. 손재도 할 땐 오히려 편한데, 그게 더 편한데, 손재도 할 땐 이거 전단면 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걸 이제 비교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도하는 제도 틀, 그 캐드로 넘어와서 잡힌 제도 틀들이 전 희한한 게, 툴이 컴퓨터로 바뀌었다라는 건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하면은 이 컴퓨터에 맞게 우리가 제도하는 제도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는 툴에 맞춰서 바꾸는데, 그냥 불편하지 않은 거는 그냥 옛날 형태로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익숙하게.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툴이 바뀌었으면 아싸리 그냥 바뀐 대로 가지. 그거를 이제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이거 본체 이거 그냥 다 수분선도 그려놓고 거기다 수기해도 되는데 굳이 부분 단면 처리를 한다.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냐? 왜냐면 실무에서는 실제로 저기 부분 단면 안 쳐요. 왜 쳐요? 뭐하러 쳐요? 저기를 부분 단면을 치는 이유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과거에 손재도 한 사람들이 저길 부분 단면을 안 치면 어색한 거예요. 도면 같지가 않은 거야. 왜? 과거에 손재도 했던 사람들이 계속 저기를 부분 단면을 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깔끔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고정관념이 생겨버린 거죠. 고정관념이. 그러다 보니까 캐드로 넘어왔을 때 저기를 수문선도 처리를 해버리면 도면을 그리다 만 것 같은 거예요. 정리를 안 한 것 같고 그런 고정관념이 생기니까 그 밑에서 이제 새로 손재도를 경험 안 하고 오토캐드로만 전산으로만 이제 캐드 시스템을 이용해서만 그리는 애들한테도 자꾸 자기 손재도 때의 그 습관을 전달을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실무 가면 이거 다 그냥 수문선으로 냅둬요. 뭐하러? 수문선에다 이렇게 32파이 H7 그렇게 기입을 해요. 요런 게 바뀌지 않는 건 조금 안타깝다. 라는 거죠. 근데 어찌 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형태는 이제 손재도 때를 기초하고 있으니까 수문선은 가급적이면 이제 안 나오는 상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산학기 기능사를 볼 때는 수문선이 최대한 억제가 될 수 있는 상태로 도면을 그려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단면이라든가 부분 단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전단면 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리되겠죠. 트림해서 하나 복사해 놓고 할게. 하나. 왜냐면 제가 진짜 손재도 할 때는 어떻게 그리는지 그것도 하나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 이렇게 밑으로 복사를 해 놓고. 트림. 여기 필렛, 그 다음에 여기 필렛, 여기 필렛 이용해서 이 사이는 이렇게 잘라지겠죠. 예,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이제 요렇게 단면이 형상이 되는 거고, 이제 MA 해가지고, 촥. 네, 다 외형선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 투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는 처음부터 그냥 이 형상을 딱 보자마자 이대로 그리겠죠. 네, 이대로 그리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단면 쳤으니까 해칭 들어가겠죠. H. 자, 그래서 안시 31로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고 전체가 다 들어가겠죠. 여기 들어가고 이제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안쪽에 구멍 뚫린데 비어 있는 공간들만 놔두고 전부 다 이렇게 해칭 들어간다. 이 형태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투상도고 여기 이제 측면도죠. 측면도인데
여기서 이 원의 지름, 그쵸? 그게, 거기가 이제 여기죠, 여기. 필요 없죠. 왜? 지름은 이쪽에서 기입이 가능하니까. 그쵸?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그린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선, 이거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호칭 지름이죠, 호칭 지름. 호칭 지름. 호칭 지름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안 그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이제 요 안쪽에, V홈 안쪽에 있는 골이죠, 골. 골지름. 이것도 안 그래요. 필요 없어요. 여기서 지름, 굳이 지름을 표시한다면 여기서 지름을 표시하면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여기 경계. 이쪽 필렛과 이쪽 필렛이 만나는 요 경계. 이것도 그릴 필요가 없죠. 예. 왜냐면 거기에 대한 짓은 여기서 지름으로 기입을 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름. 표현된 거. 요것도 그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이거 처음 이제 일반 투상, 아이고, 저희 안쪽까지 지워버렸네. 얘만 지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요 못따기 부분은 그냥 생략한다 그랬죠. 예, 아예 표현을 하지 않는다. 왜냐? 못따기 부분까지 오히려 선을 그려버리면 도면이 더 지저분해 보이고 복잡해 보인다. 그렇죠? 못따기는 이쪽에 표현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직경만 표현되게 요것만 그려준다. 그리고 이제 요 키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 형태는 필요한 거죠. 네, 요 형태는 그대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중심선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EN, G, 2mm, 2mm, 탕.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진짜 제일 짜증나는 강사님들, 이분들은 진짜 욕하고 싶어요. 뭐 하냐면 이거 하죠. 이거 해가지고 늘려주고 그 다음에 멀티라인 ML, 자 축척 S를 확인해야죠. S 1로 돼 있어야 되고 1. 저 엄밀히 말하면 규격대라면 저게 1은 아니에요. 1은 저게 1이 아닌 게 여기 선 굵기가 0.25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 간격이 3D예요. 3D면은 선 굵기가 0.25니까 0.25에 곱하기 3이에요. 0.75예요. 0.75. 근데 거기에 선 굵기를 표현하면, 선 굵기를 더하면은 0.25가 한 번 더 더해지니까. 왜냐면 이제 선 굵기가 생기면 중립이니까 거기 선 끝에서 끝, 선 굵기를 포함해서 이제 아래쪽에서 아래쪽이니까, 1로 해도 되겠네. 왜냐면 선 굵기의 절반이 한 번 더 더해지네. 1로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규격상에는 이제 선과 선 사이인데 정확히 말하면 센터와 센터 사이가 아니라 아래쪽 선의 상단과 위쪽 선의 하단 사이가 이제 3D가 돼야 돼, 3D. 그래서 1로 하면 될 것 같아요. 1로 하고, 1로 하면 규격대로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길이를, 원래는 이게 2.5mm를 빼야 돼요. 저게 10D예요, 10D. 원래 저거 작동되는 길이가. 대칭 기호 작동되는 길이가 원래 10D예요. 그래서 원래 2.5. 자, 요렇게 작성되는데, 좀 이게 짧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저는 이제 2.5로 안 하고 4 정도로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거 배치하는 거는 그냥 위가 좀 튀어나오게, 한 2mm 튀어나오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러로. 그리고 여기로 잡으면 안 되는데, 미러. 해서 이 선의 중간점을 잡아야죠. 중간점을 잡고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 이거를 대칭기호를 써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이 그냥 어떤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이 가르치는 강사님이 이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외운 거예요. 어떻게 외웠냐면 대칭 형상이 나오면 무조건 대칭도를 그려.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근데 제가 대칭도에서 누누이 특수성의 대칭도에서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대칭도는 도면상의 공간이 부족했을 때 대칭 형상이 있으면 공간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절반을 안 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 본체 같은 큰 형상이면 이걸 안 그리면 얼마만큼이 확보가 돼요? 이만큼이 확보가 되잖아요. 이만큼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면에서 상당히 많은 영역이 확보가 돼요.
이거는 가치가 있는 행위지만, 아니, 이 쬐깐한 이거에서 요거 잘라가지고 반을 없앤다고 도면 공간에서 어떤 이득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근본도 없이 학습을 했으면 강사를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왜 쥐뿔도 모르면서 강사를 해요. 언제 대칭도를 쓰는지 모르는데 왜 남한테 가르치고 있냐고. 제가 기하공차는 크게 욕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 다 그렇게 배웠어. 어찌 보면 지금 기하공차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피해자야.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네가 공부를 똑바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뭘 쥐뿔도 모르면은 가르치지를 마. 그러니까 기계제도를 모르면 기계제도 수업을 하면 안 되지. 그냥 캐드 명령어만 가르쳐. 왜 아무 기계제도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기계제도를 손대가지고 이런 개떡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학원 수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 있으면 그냥 환불하고 나오세요. 그 강사한테는 뭘 배울 가치가 없어. 이 뭐 개떡 같은 짓이야 이게. 여기서 확보되는 영역이 얼마가 돼요. 이거 살려봤자 다시 제가 반대쪽 살릴게요. 아니 얼마 안 돼. 이 정도 공간 확보해가지고 뭔 짓 하겠다고. 그냥 통째로 다 그려요. 대칭도 반 잘라가지고 표현하는 거 생산 현장에서 도면 보는 사람들 겁나 싫어해요. 아니 대칭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되긴 하지만 그거 자체도 짜증난다고요. 웬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체도 어떻게 해놨어요. 혹시라도 이게 요 양식 안에 다 들어가면 전 이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하고 대칭도 안 하고 이렇게 냅뒀잖아요. 원래 그게 맞아요. 대칭도는 도면 공간에 모자란 순간이 와야 돼. 그때 쓰는 거야. 그렇지도 않은데 공간도 막 널널하고 남아 도는 대칭도를 쓰면 모르겠어요. 큐넷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감점해야 돼요. 그건 개념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큰 거라도 대칭도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봐봐요. 여기는 이거를 반대쪽으로 살리면 얘 대칭도 썼잖아요. 반대쪽으로 살리면 이게 돼요? 안 되잖아. 반대쪽 살리면 안 돼요. 이거 하늘색으로 돼 있네요. 이거 빨간색이 원래 맞아요. 근데 저게 하늘색으로 돼 있는 교재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굵게 그려진 교재가 많아가지고 제가 저렇게 해놓은 건데, 그거 설명하려고. 원래는 이제 가는 실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치수선하고 원래 같은 굵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도 절대 이거 국부투상도, 구멍에 이제 키옵라인 국부투상도 저거 절대 대칭도 치지 마세요. 진짜 실무에서 저런 사람 만나면 입에서 진짜 쌍 욕 나갑니다. 물론 요새 실무는 이렇게 안 그려요. 이거 안 해요. 이거 다 그냥 살려요. 이거 딱 그냥 이렇게 그려요. 실무는. 왜냐면 이게 조립도에 필요해. 그리고 요새는 조립도하고 조립도 이렇게 따로 그리고 이거 안 해요. 이거 이렇게 막 그려놓고 블럭 잡아가지고 갖다 붙여요. 조립도에다. 요새 실무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아이고 제가 자꾸 컨트롤 Z라고 있는데 컨트롤 Y를 할게요. 다시 살려야지. 그리고 여긴 다시 지우고. 절대 아무 때나 그냥 형상이 대칭이라고 아무 때나 대칭도를 막 그러지 마세요. 진짜 무식해 보여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 이제 전산응용 기능사 이제 대부분 교재들에서 이제 정리한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한 가지 더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아마 이제 일반 투상을 할 때 제가 여기 이렇게 따가지고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우리가 그냥 이거를 따서 안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걸 미러로 이렇게 딱 그리고
요렇게 그리잖아요. 이런 거 대부분 학생들이 기본 처음에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딱 미러로 딱 대고 이렇게 그리면은 야 이거 아니야 틀려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하죠. 강사님들이 강조할 거예요. 야 여기가 잘려서 나가잖아. 그쵸? 예, 잘려서 여기 4분점이 날라가잖아. 특히나 이제 CAT 2급 같은 시험 보면은 절대 저거 허용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면 안 되고 여기 이제 잘려서 나가서 모서리가 어디 생겨. 자, 이 모서리. 자, 이걸 따서 그려. 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하고 있는 게 CAT 2급이다. 라고 하면 그게 맞아요. 왜냐면 CAT 2급은 그 형상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제대로 투상해서 제대로 그릴 수 있느냐 보는 건데, 실제 우리가 도면이라는 건 생략을 한다 그랬어요. 생략.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뭐 안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 못따기 돼 있는데, 원래 못따기 돼 있으면 어떻게 돼? 못따기 1로 했으니까 옵셋 1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쵸? 못따기가 돼 있으니까 키움 쪽은 못따기가 안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목따기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돼. 요 모서리 있어야지. 요 모서리. 얘하고 만나는 이 모서리. 근데 이 모서리는 대부분의 강사들이 안 그릴 거야. 이걸 3D에서 갖고 오지 않는 이상. 3D에서 갖고 오면 무조건 얘가 있죠. 무조건 얘가 있으니까 그냥 갖고 와요. 근데 저는 3D 쓸 때도 얘를 없애요. 3D에서 도면 전개했을 때도 무조건 없애요. 숨기게 해가지고. 진짜. 왜냐면은 그래야지 도면이 더 심플하고 깔끔하고 이해하기 좋아요. 저게 있는 게 오히려 도면의 해독에 방해가 돼요. 그런 이유로 생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진짜 여기를 따서 이렇게 그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그리면 2D에서 감점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옛날에 손재도 할 때도 저거 다 저렇게 그렸어요. 그냥 여기 직경이 다 나오게 4분 4분 그렸다고요. 4분 4분 그리고 요 키움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예요. 0.34. 저걸 육안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치수를 붙일 거냐? 안 붙일 거예요. 여기다 치수 안 붙여요. 실무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려요. 2D로만 작업하면 3D 안 하고. 요새 옛날 실무가 아니라 요새 실무. 오토캐드 가지고 하는 손재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 배우고 실무 가봐요. 그냥 이렇게 그려요. 왜? 저기다 치수기만 할 거 아니고 저거 0.33mm 차이 난다고 육안으로 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엄청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려도 요거 딱 맞춰서 안 그려도 다 이해를 해요. 그러면 자, 좋다. 진짜 제대로 투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이. 자,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해. 절대 4분을 그리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강사님들한테서 가장 웃긴 게 뭐냐면 그럼 여기네. 못따기네. 이거 못따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강사님들. 이렇게 할걸요? 저기는 1, CHA, T1 해가지고 자르기 T를 자르지 않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고. 얘 틀린 거예요. 제대로 투상 안 한 거예요. 저기 저렇게 안 나오죠. 얘가 C1로 처리가 되려면 그건 정확하게 4분에 있어야 돼. 4분에 있는 건 저렇게 나오는데 지금 4분에서 뭐예요? 비꼈잖아. 비껴서 이렇게 갔잖아. 그러면 아까 제가 한 거 다시 해볼게요. 옵셋 1 못따기. 자, EX 자, 그리고 제가 여기를 넘길게요. 자, 이 모서리잖아요. 요 모서리잖아요. 요 모서리. 넘길게요. 맞냐고. 안 맞는다. C로. 그럼 왜 이제 얘는 왜 제대로 안 그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 그러죠? 어떤 학원 강사님들. 아니, 그러면 이거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얘가 직선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못따기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못따기를 여기 이렇게 했다라는 건
요 부분의 형상은 잠깐 연장할게요. 원뿔이란 얘기예요. 원뿔. 그리고 ESC를 눌러버렸네. 원뿔이란 얘기라고. 원뿔에서 요거 두께가 4mm잖아요. 그러면 이 원뿔을 옵셋 2mm로 잘랐다고요. 그러면 요 잘린 단면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형상이 있는데 저걸 뭐라고 하냐면 원추곡선이라고. 원추곡선. 원뿔의 형상을 이제 일부 잘라가지고 발생되는 곡선을 이제 원추곡선이라고 해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원추곡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것도 이제 원추곡선은 이제 원뿔을 잘랐을 때에 나오는 곡선을 통틀어서 원추곡선이라고 하고, 이게 어느 지점을 잘랐느냐에 따라서 쌍곡선이 나오고 포물선이 나오고 타원이 나오고 또는 원이 나와요. 원은 어떻게 잘라야 되느냐? 원은 원뿔을 정확하게 축 방향의 직각으로 이렇게 수직하게 자르면 나오는 게 원이에요. 타원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 경사를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서 자르면 나오는 게 타원이 나와요. 그러면 쌍곡선은 어떻게 나오냐? 쌍곡선은 일반적으로 수평 아니면 옅은 수평으로 자르면 쌍곡선이 나와요. 그리고 포물선은 언제 나오느냐? 중심을 가로지르는 좀 각이 있는 사선으로 자르면 쌍곡선이. 아니, 쌍곡선이 아니라 포물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용어가 4개가 된다고요. 이렇게 종류가 다 4개가 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자르는 건 뭐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잖아요. 그럼 쌍곡선이 나와야 돼요. 원축 곡선에 쌍곡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못 그려요. 저 쌍곡선은 물론 이제 수학적인 공식으로는 있어요. 그리고 오토캐드의 기능에 저게 있냐? 없어요. 그럼 저거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D로 그린 다음에 저 단면을 자르고 그걸 2D로 변환해야 돼요. 그럼 나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 원뿔을 그려놓고 저렇게 이제 살짝 떨어져가지고 한번 잘라가지고 그걸 2D 플랫샷, 제가 이제 CAT 1급 강의도 하니까 플랫샷으로 한번 변환을 해보세요. 그럼 변환을 하면 이제 걔가 변환이 되는데 그 선을 선택해가지고 그 선의 속성을 보세요. 그럼 뭘로 그려지냐면 스플라인으로 그려져요. 스플라인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원래 이제 그나마 좀 비슷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지금 요 포인트 나왔죠. 그리고 요 포인트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를 지우고 중간에 포인트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옵셋 0.5 절반을 이렇게 와요. 그리고 나오는 이제 요 교차점 있죠. 그래서 얘를 보내요. 아이고. 자, 그럼 얘를 얼마 옵셋했어요? 0.5를 옵셋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옵셋 0.5. 자, 요 못따기에서 0.5를 옵셋하고, 자, 얘를 EX. 방금 전에 보내준 이 선하고 만나게 해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해주냐면 스플라인 SPL 해서 땅 엔터. 자, 그나마 얘가 가장 유사한 형태예요.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냥 직선을 그리면 안 돼요. 이거 직선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직선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직선이 되려면 요 거리는 이제 우리가 0.5 떼었죠. 그리고 이제 요 거리도 0.5를 떼었죠. 그러면 이제 요 거리는 0.53, 요 거리는 0.52 다르죠. 이게 직선이 되려면 비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야 직선이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미세하게 휘어있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다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냥 맞춰가지고 그렇게 그리기는 했는데 여기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아니 얘는 정확하게 안 그리면서 얘 그 0. 몇 미리 차이 나는 거 그거 정확하게 안 그린 건 왜 따지냐 이거죠. 실제 채점할 때에도 혹시 큐넷 관계자들 제 영상 보시면은 실제 채점할 때도 저렇게 안 그리면은 정확하게 따서 그리지 않으면 감점하는지는 좀 코멘트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저거 정확하게 안 그린다고 저거
감점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D 도면이라는 건 생략, 간략화, 단순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단순히 투상을 그냥 실제 투상을 그대로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도면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략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독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헷갈릴 만한 선들은 생략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D 도면에서 2D 도면을 뽑으면 3D 프로그램으로 2D 도면을 뽑으면 그게 일반적인 2D 제도법하고 맞춰서 나올 수 없는 게 3D가 그런 생략이라든가 간략화라든가 그런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은 품질의 2D 도면이 나와요. 3D가. 그래서 3D에 있는 2D 도면을 잘 안 쓰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3D 프로그램이 뭔 짓을 해도 아직까지는 그 방식을 계속 고수해서 그냥 실제 형상이 투영되는 형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2D를 뽑아주는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 그 기술밖에 없다고 한다면 절대 3D CAD가 2D CAD를 몰아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오히려 도면 해독이 안 좋고 2D 도면이 보기 안 좋아져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요새는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을 했으니까 이제 3D CAD들도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가지고 실제 제도법, 사람이 하는 제도법, 2D 제도법을 학습을 해서 3D를 어떻게 그렸어도 사람들이 실제 간략화하고 생략화하는 그런 것들까지 적용해서 일반적인 2D 도면의 포맷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3D CAD가 2D CAD를 몰아낼 수 있겠죠.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닌데 아직까지 그런 거를 생각하고 개발하고 있는 3D CAD 회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상태를 답보한다. 그러면 2D CAD는 영원히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오토캐드는. 왜? 제대로 된 2D 도면을 뽑으려면 오토캐드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3D CAD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는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중심선까지 지워버렸네요. 왜 그랬지? 중심선까지 지우면 안 되죠. 다 지울게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감점하면 새끼가 미친 거예요. 감점하는 새끼가.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칩스 기입할 때도 편하고 여러모로 편해요. 그래서 저 요 밑에 있는 것도 저렇게 밑에 있는 건 저렇게 안 바꿀 거구나.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말아라. 요 부분 위치만 딱 맞으면 돼. 이 부분 위치만. 요 부분 위치만 옆에 거랑 딱 맞으면 되고 필요 없어요. 도면이 뭔지 2D 도면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제도법이 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는 CAT 2급은 아니에요. CAT 2급이 만약에 이 시험이 CAT 2급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따이죠. 저 틀린 거 다 잡아낼 테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있는 형상을 진짜 우리가 3D CAD처럼 얼마나 제대로 2D로 변환할 수 있느냐, 투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 능력치를 보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굳이 그렇게 작업할 필요는 없다. 이게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게 이 모서리는 아니야 라는 것만 잘 인지를 하고 원래 모서리는 얘를 따서 해야 돼. 그것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를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학습하시는 분들이 저 부분들을 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꼭 여기를 따서 해야 돼? 에이. 저 실무할 때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저거 뭔 상관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V벨트 풀리는 정리가 끝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손제도의 형태냐? 아니요, 손제도로 하면 이거 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원래 손제도 형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손제도는 이걸 전단면을 치지 않고 반단면을 쳐요. 반단면이라는 건 우리 요 가운데 중심선이 있으니까 중심선을 기점으로 위쪽만 단면을 치던가 아니면 아래쪽만 단면을 치던가. 네. 그러면은 위쪽을 단면을 칠까요? 아래쪽을 단면을 칠까요? 결국 이제 걸리는 건 뭐예요? 키움이죠. 자, 키움이면 대부분 요걸 반단면을 친다 그러면 착각을 하는 게 키움이 보이는 쪽을 당연히 다 반단면을 쳐야지라고 생각하는데 키움이 보이는 쪽을 반단면을 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치수 기입할 때 나와요. 그 이유는 치수 기입할 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만약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손제도를 한다. 그러면 옛날에 손제도 할 때 얘를 어떻게 반단면을 쳤냐면 땅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싹 다 델리트. 네, 이거예요. 자, 그리고 MA 그 다음에 H 패칭. 반단면이니까 아래쪽만 단면이 있겠죠. 아래쪽만 단면을 친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마찬가지. 다른 건 다 있으니까. 다 있어요. 그렇죠? 있으니까. 요렇게. 그래서 이거 손제도 할 때 여기를 딴다? 이런 건 생각 안 해요. 손제도 할 때. 안 따요. 딸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거 딸 필요가 없어서 여기를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쪽을 제가 이제 그냥 이게 12파이가 나오게 원래 12파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원래 12파이가 나오면 안 돼. 근데 12파이가 나오게 그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렸다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치수선을 붙이진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을 뿐이지 원래는 이모설이기 때문에 여기엔 치수를 못 붙여요. 그건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치수기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나오겠지만은 여기다가 치수 안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일반 강사들은 여기를 땄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맞아요. 여기 원래 이 형상은 여기를 딴 거니까 거기는 직경 4분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는 치수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은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요 위쪽에 있는 여기는 치수를 붙일 게 아니잖아요. 그럼 손제도로 할 때는 이렇게 그리면 유리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캐드니까 여기 이렇게 생긴 거는 여기 아래쪽을 이렇게 쭉쭉쭉쭉 그려놓고 뭐예요? 미러로 넘기면 끝나잖아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근데 손제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서 직선 한번 긋고 여기 반지름 그리기 위해서 콤파스 찔러가지고 쿡 해서 반지름을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 여기서 직선 한번 긋고 또 콤파스 찔러서 반지름 한번 그려주고 콤파스 찍어서 반지름 한번 돌려주고 그걸 반대쪽도 또 해야 돼. 그것만 해야 되나? 해칭 여기 뭐 들어가요? 해칭 명령어 치면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싹 들어가잖아요. 근데 손제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 선 하나씩 내가 다 그려야지. 근데 이걸 아래쪽만 그리는 것도 짜증나 뒤지겠는데 이걸 위쪽까지 그려야 되는데 그럼 손제도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이게 답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답이에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일반적인 이제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재들을 사가지고 교재를 통해서 익히든 뭐 하든 교육을 할 때 가장 우려되는 건 마치 얘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손제도 할 때는 이게 더 유리해요. 이만큼 더 안 그리니까. 반단면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전산능력기에도 기능사 시험 볼 때는 반단면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부분 단면을 쓰던가 아니면 전단면을 쓰던가 아니면 절단선을 활용한 단면을 쓰던가 거의 그 세 가지만 나오는데 원래 반단면 실무에서 되게 많이 썼어요. 오히려 전단면을 싫어했어요. 왜냐면 전단면은 반대쪽도 완전 대칭 형상이면 반대쪽도 그려야 되잖아. 이게 똑같이. 이러면 그리는 양이 많아지면 실무에서는 손재도 할 땐 싫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할 거는 그럼 실무에서는 V벨트 플리 그리면 단면 안 치냐? 그쵸? 제가 이제 애당초 단면 치는 거 이거 뭐하러 단면 치냐? 얘라고 했는데 얘는 아마 이제 앞으로 돌려서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단면 치기 영상을 보세요. 보면은 얘가 가로지르죠. 여기가 하나로 이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수문선으로. 그러면 요쪽 형상 보기가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무에서도 무조건 단면을 치긴 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전단면을 쳐요. V벨트 플리는. 전단면을 쳐요. 근데 전단면을 치는 이유가 우리가 원래 이제 예전부터 했던 분들은 손제도의 방식에 익숙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그리는 거는 캐드에서는 힘들어요. 선생님 별로 안 힘들던, 방금 전에 선생님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 보니까 안 힘들던데요? 별로? 그닥? 그리고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이건 밀어도 안 해줘도 되잖아. 그쵸? 여기 끝에만 밀어 해주면 되고, 그럼 이 내부는 밀어 안 해줘도 되잖아. 그리고 해칭 선택할 때도 영역을, 여기만 선택하면 되는데, 굳이 위쪽은 영역 선택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더 난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는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어디서 차이 나냐면 나중에 치수 기입할 때. 치수 기입할 때, 이 캐드에서 이렇게 그려버리면 겁나 짜증나. 그래서 캐드로 넘어와서 처음에 손제도에서 캐드로 넘어갈 때 V벨트 플리를 평상시에 손제도 할 때 이렇게 그리던 거를 갑자기 캐드 넘어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야지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가지고 도면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치수를 기입하다 보니까 캐드에서는 겁나 피곤한 거야. 저 방식으로 치수를 기입하는 거야. 그래서 그럴 거면 전단면을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캐드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바뀐 작업 환경에 맞춰서 변형이 된 거죠. 왜냐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게. 근데 이걸 수문선으로 그냥 유지하는 걸 안 바꾼 이유는 수문선으로 유지하는 부분은 뭐 이렇게 작업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굳이 수문선으로 유지 안 하고 그냥 외형선으로 해도 작업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저쪽으로 그냥 간 거죠. 그냥 옛날 방식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다. 아싸리 캐드로 전산 시스템으로 넘어왔으면 그냥 수문선으로 써도 되는데 명확한 이제 그 형상에 좀 복잡성이 없다 그러면 그냥 수문선이 있어도 깔끔하게 보인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냅둬도 되는데 좀 무식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도 드는 생각이 들었죠. 뭐 그걸로 제가 이제 전체 지금 제도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저 한 명의 생각으로 깨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건 이제 요 본체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라. 잘못된 것 같은데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도 제도 통칙에서는 저 손제도 때의 방식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캐드에서의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특수수상 적용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됐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하면서 일단 뭐 얘를 기준으로 치수를 기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같이 치수를 기입하면서 얘가 치수 기입할 때 왜 힘든가, 왜 짜증난가. 아마 그거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해도 되라 그래도 이렇게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짜증나게. 저도 이렇게 안 해요. 당연히 이렇게 하죠. 캐드에서 하면 이 방식이 제일 편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대칭도를 아무데나 쓰지 말아줘. 제발. 그리고 진짜 이거는 진짜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가르치는 강사가 내가 학원 다니고 있는데 학원에서 강사가 이거를 대칭도를 친다. 환불해주세요. 그러세요. 그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 부분은 아마 다 따서 그리라고 할 거예요. 요새 요거 따서 그리라고 안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지만 이거 굳이 중요한 그거 꼭 따서 그려야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 아니다. 그거 강조합니다.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씨 여기 못 따기도 씨 똑바로 안 그리면서 이것도 저건 왜 제대로 투성해서 그리지 않는데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거 그 짓거리 안 하면서 콕 요거 요 선 하나 가지고 그냥 그것도 여기서 안 따서 그렸다고 뭐라 했는데 그렇게 막 따지는 사람을 보면은 네가 도면을 알기는 아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